타임머신까진 아니더라도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장치가 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하지만 아마 미래에도 그런 장치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까마득한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먼 별들과 은하는 수천 년 전, 수백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중 가장 먼 곳에 있는 천체는 바로 초기 우주로 가는 타임머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랜 천체에는 많은 놀라움과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히미코라는 원시 은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10분 동안 편안히 앉아서 감상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수수께끼가 발견된 경위. 대략 130억 년 전 초기 우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2009년 한 연구진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의 한 구획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그들은 고래 자리에 있는 이상한 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직경 5만 5천 광년에 이르는 밝고 거대하고 진한 가스 덩어리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의 지름은 15만에서 20만 광년이며 삼각형 자리의 은하는 약 6만 광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불가사의한 천체는 꽤 큰 은하에 필적할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천체는 고대 일본 여왕의 이름을 따서 히미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히미코는 지구에서 약 129억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미코는 빅뱅 이후 10억 년 뒤의 모습이며 이는 은하가 막 형성되기 시작되었을 무렵에 해당합니다. 사실 히미코는 라이먼 알파 방출 은하라 불리는 원시 은하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갈 수 없는 천체이기도 합니다. 방금 떠오른 의문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은 원시 은하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주에 나타났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볼게요. 초기 우주, 은하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초기 우주는 상당히 지루한 장소였습니다. 빅뱅 발생 약 37만 년 후 우주는 차가워지고 빛은 투명해졌어요. 이 단계에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채워져 있었으며 우주 마이크로바 배경과 수소 원자도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항성도 은하도 퀘이사도 없는 한 면이 모두 가스로 된 바다였던 것이죠. 이 상태가 빅뱅 37만 9천 년 후부터 10억 년 후, 이른바 암흑시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암흑시대가 끝나고 우주는 마침내 현재 관측되고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데요. 암흑물질에 의해 은하단과 필라멘트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일반적인 물질은 그대로 밀려나며 스스로의 무게에 의한 수축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은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가진 거대한 가스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 가스 모임 안에서 활발한 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성 궤도상에서 최초의 행성이 생겨나며 우주는 겨우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하가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가스 집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언급한 라이먼 알파 방출 은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언급된 이 천체는 수소가 큰 덩어리로서 특정 대역에서 아주 활발한 방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역의 특성상 라이먼 알파 방출 은하의 일부, 즉 적색 편의가 큰 곳밖에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히미코의 수수께끼. 히미코의 독특한 점은 기존의 라이먼 알파 방출 은하 중에서도 연령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초기 우주는 성간가스가 겨우 모이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히미코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히미코의 크기는 국부 은하군에서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잇는 삼각자리 은하에 필적합니다. 또한 히미코는 놀랄 만큼 많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질량은 태양의 40억 배나 됩니다. 이게 현재 은하의 기준이라면 적어 보이지만 초기 우주의 알파 방출 은하치고는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있어요. 히미코가 발견된 시점 기준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초기 우주 천체 중 질량이 가장 크며 2위와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랍니다. 이것의 구조는 무척 기묘하고 놀라울 만큼 원시적입니다. 다른 비슷한 천체와 마찬가지로 원시은하로 분류되었지만 어느 쪽인가 하면 거대한 성간홍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활발한 별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히미코에서는 그 친구가 아무것도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별이 형성될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탄소나 산소 등의 중원소가 합성되는데요. 그런데 히미코는 너무나도 얌전합니다. 이 천체는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나 산소 등 그 이외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징후를 일절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먼지조차 없습니다. 혹은 너무 작은 나머지 현대의 고성능 기기를 이용해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죠. 어째서 히미코는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항성도 없습니다. 어쩌면 히미코는 중심에 있는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에 잘 데워지고 있지만 모종의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시 가스가 저절로 데워져서 스스로 수축한 것일까요? 참고로 젊은 원시별 중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큰 항성일수록 밝고 고온입니다. 이건 외에도 히미코의 발광 현상을 해석하는 재미있는 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우주 탄생 최초의 10억 년 동안은 플랭크 온도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고온에서 조금씩 식어가며 영하 213도에 가까워졌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우주의 온도는 한층 더 떨어지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주의 냉기가 균일하지 않았고 히미코를 만들고 있는 가스가 애초부터 다른 라이몬 알파 방출 은하보다 온도가 높았다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설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암흑시대를 거주 가능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거주 가능 시대는 빅뱅 이후 1000만 년부터 1700만 년 후까지 약 700만 년의 기간을 말하고요. 이 기간 동안 우주의 온도는 섭씨 0도에서 100도였습니다. 이는 생명이 거주하기에 쾌적한 온도와 일치하죠. 세계적인 블랙홀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연구자 아비 로앱은 이 700만 년 사이에 최초의 생명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우주 어딘가에 젊은 원시별이나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 같은 것이 존재했다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초기의 지구에서 산소만 축적된 장소를 산소 포켓이라고 부른 것을 따서 로앱은 이 가상상의 장소를 포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초기의 우주에서 생명이 태어나 그 후의 온도 저하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히미코가 빛나는 것은 실제 형광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몇몇 해조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설은 좋게 말하면 SF 영화의 줄거리 같지만 나쁘게 말하면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헛소리 취급당했던 설들이 지금은 결국 학문의 중심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마냥 헛소리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수한 수수께끼와 무수한 추측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다시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